안녕하십니까. 온 오프라인 넘어서 함께하는 아티스트들의 공간 라움 아카데미입니다. 와! 이번 세미나는 사람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다인원 일러스트 구성에 대한 세미나입니다. 오늘 같이 해주실 작가님 코쿠쿠카 작가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캐주얼 미소녀 일러스트를 주로 그리고 있는 일러스트 작가 코큐쿠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그림이라 하면은 고수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번 강의는 그런 기교라기보다는 기본으로 갖고 가야 될 마음가짐이나 가장 기본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들을 위주로 간단하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세미나 슬슬 시작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작가님? 네, 그러면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만 알면 당신도 할 수 있다. 다인구도 일러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다인구도 기초 마인드셋, 다인구도 기초 이론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는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을 예시를 통해 보여드리면서 좀 더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다인구도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명 이상의 캐릭터를 하나의 그림 안에 배치하여 그들의 관계, 상호작용, 감정 분위기를 표현하는 구도가 바로 이 다인구도로 할 수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유명한 짤방이 있죠. 이 짤방만 봐도 각 캐릭터가 어떤 성격인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최종 보스일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다인구도란 인물의 관계성과 스토리를 담아내기에 좋은 구도이며 작가의 캐릭터 해석이나 감성을 연출하기 굉장히 좋은 기법입니다. 장면의 이야기성을 한 장 안에 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인구도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다인구도의 장점은 화면 안에 많은 이야기와 요소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많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러스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기 좋기 때문에 옆에 보이는 예시를 보면은 그냥 이 두 사진만 나열했을 뿐인데 이 사이에 있는 수많은 그런 스토리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서사나 관계, 이야기성을 보는 이의 기억에 오래 남게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I 그림이 만연한 이 시대에서 작가의 역량을 보다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 다인구도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다인구도를 많이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인구도의 장점 봤으니까 이번엔 단점을 봐야겠죠.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습니다. 힘이 들어요.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효율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게 다인구도의 좀 단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인구도 그릴 때 왜 어려울까? 이전에 봤던 단점이 연결되면서 첫 번째로 캐릭터가 많을수록 배경에 들어간 요소가 많을수록 소실점이 늘어날수록 조명이 많아질수록 화면 안에 고려할 요소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신경 쓸 게 많아지게 되므로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버리죠. 그리고 힘들고 생각하고 많고 어렵게 되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 많이 하고 수율 안 좋은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효율이 안 좋아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약간 잘 안 하게 되겠죠. 왜냐면 힘드니까 안 해버릇하니까 더 어려워지고 악순환이 반복되게 돼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도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앞으로는 이 다인구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그릴 때 가질 마인드셋입니다. 첫 번째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보는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확실히 정하고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시선의 흐름을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그린 그림을 보면은 딱 사람들에게 여기 보세요, 내가 여기 열심히 그렸어요 하면서 친절하게 여기 보라고 딱 시선들을 다 이끌어줍니다. 이 짤처럼 이렇게 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그곳을 선택과 집중해서 투자를 많이 해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인정신입니다. 장인정신. 지금 이 짤을 보시면은 장인분이 이제 도자기를 깨고 계시죠. 우리가 앞으로 그림 그리면서 이걸 많이 해야 됩니다. 러프나 스케치를 하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그림이 망할 것이다. 이 그림이 잘 되지 않을 것이다를 알고 있어요. 그때 빠르게 파악하고 그 러프를 깨트려야 됩니다. 색칠하면 다르겠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망한 러프는 색칠해도 이상할 것이다. 이것이 망한 러프인지를 어떻게 파악하냐면은 좋은 그림에 똑같이 나타나는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론들이 잘 진행되지 않는 그림들은 다시 한번 짜보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세 가지를 좀 어떻게 좀 잘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선택과 집중은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얀 캔버스를 보면은 뇌가 하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뭘 그릴 거고 무슨 게임 캐릭터를 그릴 거다면 그걸 적어놓고 매력은 뭔지 무슨 성격인지 알아 뚜룩뚜룩 마인드맵 그려가면서 그리다 보면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성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체력이 소모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초반에 기초공사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기초공사를 도와주는 것이 요즘 많이 나오는 챗 GPT입니다.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마구마구 적어주면은 얘가 알아서 정리를 해주거든요. 이게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선의 흐름. 이거는 무슨 짤이냐면은 지금 픽시브에 있는 작가님들을 해체 분석한다는 의미입니다. 픽시브에 굉장히 고수님들의 그림들 또는 트위터에 굉장히 고수분들의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그림을 가져오고 이 작가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선 유도를 했는지 한번 내가 직접 봐봐야 돼요. 작가님의 그림을 해체 분석해가지고 내 그림을 그릴 때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앞서 나가신 작가님들이 일종의 족보들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님들도 잘 그릴 수 있음. 미리 가서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분들의 분석을 딱 해체 분석해서 맛있게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장인정신. 이거는 뭐 정답이 없어요. 실패밖에 없습니다. 머리 박는 방법밖에 없고요. 제가 다인구도 10개 그리면은 한 7개는 날려 먹습니다. 그래도 7개를 머리 박았기 때문에 한 번이 잘 나오거든요. 또 배웠어 하면서 실패를 통해서 배움을 쌓아가는 과정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마인드셋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인구도에서 적용되는 기초 이론들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2분할 구도와 3분할 구도가 있는데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거 그림 분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석하면 조금 더 내가 이해하기 편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제가 전에 필러북 작업할 때 작업했던 내용들인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2분할 구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3분할 구도입니다. 러프를 통해서 어떻게 2분할과 3분할로 구성을 하였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할이 뭐냐? 2분할은 근경과 원경 두 개로 나눠진 걸 2분할 구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3분할 구도는 근경, 중경, 그리고 원경 세 가지로 나눠서 구성하는 것이 3분할 구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분할 구도는 근경은 주제부로 삼았고 원경은 배경의 요소로 삼았습니다. 이 3분할 요소에서는 근경을 프레임으로 사용하였고요. 가운데 이 녹색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중경으로 해서 스토리나 서사를 집어넣는 곳으로 사용하였고 원경은 이 중경을 감싸주는 부분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2분할 구도는 요소가 두 개죠. 두 곳으로 힘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배경에도 충분한 밀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분할 구도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곳으로 힘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밀도를 많이 올릴 부담이 적습니다. 여기서 근경에 한 힘 30 주고 중경에 한 50 주고 그리고 원경에 한 남은 20 주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은 밀도를 많이 올리지 않은 그림이더라도 화면이 꽉 차 보이는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간 밀도 올리는 거에는 조금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이런 3분할 구도로 배치를 하는 것이 밀도 올리는 거에 부담이 확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난 묘사를 좀 많이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런 2분할 구도를 통해서 배치하는 것이 밀도를 많이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예시 그림 보시면은 이 3분할 구도 보면은 밀도가 훨씬 적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2분할이기 때문에 근경에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 느낌이고 원경도 많이 투자를 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분할, 3분할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바로 주인공과 들러리입니다. 이제 주인공이 눈에 띄어야 이 그림을 보는 사람에게 짧은 시간 안에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명만 밀어줘야 되는데 자꾸 센터가 늘어나면은 밸런스가 무너져서 어지럽고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상황 표현과 무대 연출. 상황 표현은 뭐냐? 상황 표현이 뭐냐면은 캔버스 안에 화면한 인물들에게 일어난 사건의 한 장면을 관찰 카메라가 딱 담아내는 장면을 그리는 것이 상황 표현이라 말할 수가 있죠. 이 상황 표현 형식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자기 할 일들 하면서 우리는 그냥 그거 한 장면을 멀리서 찰칵해서 찍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대 연출입니다. 무대 연출. 무대 딱 만들어 놓고 무대 모델 다 세워놓고 찍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고 찰칵 찍는 구도가 바로 무대 연출 구도입니다. 이 그림을 보는 독자들과 서로 딱 눈이 마주치죠. 지금 여기 두 캐릭터와 제가 지금 눈이 마주치고 있습니다. 시선을 끌기에 굉장히 좋은 구도가 무대 연출 구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캐릭터가 자기들이 신경 쓸 거 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캐릭터랑 내가 눈을 마주치고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일러스트들은 명일방주 공식 일러스트들입니다. 이런 일러스트들을 분석해보면은 굉장히 구도 짤 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면 좋냐, 아까 말씀드린 2분할, 3분할 구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게 2분할 구도고 어떤 게 3분할 구도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1번, 4번이요. 1번, 4번이요?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3분할 구도는 2번과 3번이 되겠죠. 저는 약간 이런 그림을 볼 때 커다란 실루엣으로 먼저 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실루엣으로 봤을 때 인물의 형태가 굉장히 빠르게 파악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빠르게 이 캐릭터의 실루엣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닥과 인물 있는 이런 식으로 실루엣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근경이 되겠죠. 이제 나머지 배경 부분이 원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물의 배치를 한번 표시를 해보면은 가운데로 몰아줘가지고 이곳에 딱 시선이 묶일 수 있도록 배치를 한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3분할 구도로 가볼게요. 3분할 구도, 2번, 3번 구도. 가운데 메인 일러스트, 그리고 뒤에 이 친구랑 뒤에 이 친구, 이 두 친구가 중경의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배경이 원경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나는 배경을 좀 더 투자를 많이 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빛을 통해서 여기 있는 3명의 캐릭터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이런 분위기가 강한 일러스트이기 때문에 중경보다 원경에 더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투자를 하자.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을 해서 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선택을 해서 그리다 보니까 막 자연스럽게 그런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의도를 정해놔야 돼요. 의도를 정해놓지 않고 그리면은 그림이 길을 잃어요. 헛발질을 엄청 많이 하고 굉장히 효율이 안 좋은 그림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 시선의 흐름 같은 것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런 리본 같은 걸로 여기 보라고 힌트를 주고 있죠. 지금 화살표도 있네. 여기 보세요 님들. 이 화살표가 굉장히 사람의 눈을 이끌기 굉장히 좋은 요소거든요. 지금 빛도 스포트라이트로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캐릭터의 시선이 몰릴 수 있도록 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리다가 찾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림 안에 많은 의도를 담아서 그릴 수 있어야 프로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번엔 다음 예시, 똑같은 명일방주 그림인데 아까 전 그림과 뭐가 다르냐, 바로 눈높이, 하이앵글이라는 소리죠. 하이앵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인크래프트를 한다고 쳐봐요. 마인크래프트. 우리가 위에서 아래를 보면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블럭들이 보이겠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로우앵글로 밑에서 하늘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하늘을 보면 하늘만 보이겠죠. 그냥 지금 로우앵글로 봤을 때랑 하이앵글로 봤을 때랑 어느 게 더 블럭이 많이 보이나요? 하이앵글에서 봤을 때 블럭이 많이 보이겠죠. 그쵸? 하이앵글에서 그리는 그림은 그릴 게 짱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인구도 하이앵글이 진짜 힘들어요. 엄청 넣을 요소 많고 고민도 많이 들어가고 투시도 어렵고, 이거는 처음 해보시면은 절대 하이앵글로 하지 마세요. 못 채워요. 저희 이제 사실은 세미나를 진행을 했으니까 되게 쉽게 알려주셨거든요. 이 화면 구성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부가 되었는데요. 이제 수업 소개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좀 될까요? 이제 수업은 이론적인 거라든가 오늘 이런 세미나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알려드릴 거 있으면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이론 강의 같은 거 한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강생분들 개인 피드백 있으시면은 오시면은 피드백 해드리고, 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설명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보통 수업을 진행합니다. 저도 사실 많이 부족하고 아직 배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취업 포트폴리오 준비하시는 분은 당연히 저한테 오시면 안 되고요. 다른 좋은 작가님들은 가셔야 되고, 약간 내가 그림 공부를 하고 있거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약간 방향 감각을 잡기 힘들다,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먼저 가봤던 길이기 때문에 방향성 같은 거 잘 잡아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업 포인트가 사실 뭔가 기교를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진짜 기본기랑 그림을 볼 때 실루엣으로 파악하고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실루엣 드로잉 위주로 많이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미나 슬슬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알찬 내용이 있고 너무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는 내용을 쉽게 풀어주신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